자, 이번 시간에는 러일 전쟁과 일제 침략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 파트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하나 제대로 파악하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특히 지금 학습지 76쪽인 내용은 이 러일 전쟁을 시작해서 한일 강제병합이 있던 경수국지 이전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학습지를 하기 전에 먼저 교과서를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3쪽을 핍니다. 자, 123쪽에서 첫 번째,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하다. 이 내용을 바로 경술국치라고 할 수 있죠. 자, 읽어볼까요? 여기 있는 사진을 일본이 이란 병합 기념이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엽서이다. 자, 일본이 한국 강제 병합을 통해 영토를 넓혔다는 점, 그 다음에 강제적인 조약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맺은 것이라는 점, 그 다음에 강제 병합이 동양 평화를 위한 일이었다는 점 등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엽서의 오른쪽에는 일본 메이지 국왕이 칼을 쥐고 있는 사진을 놓고 그 옆에는 국화와 일본 왕실을 상징하는 새를 그려 넣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 사진을 그 아래에 배치하였다. 순종이란 거는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왕이죠. 제국주의의 길을 들어선 일본은 결국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고 한국을 강제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이 파트는 정말 가슴 아픈 파트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 공부하면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예요. 자, 이 이란 병합 기념 엽서를 보면요, 이 기념 엽서의 대부분은 합방 기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합방이라는 말은 여러분 대등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조선이 일본의 영토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엽서에는 일한 병합 기념 또는 일한 합병 기념으로 표기되었다는 거죠. 자, 러일 전쟁의 발발. 일본은 청일 전쟁에 승리한 후 군사력을 키우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러시아가 주도한 삼국 간섭으로 조선의 세력이 약해졌다. 이때 어떤 반도? 요동반도를 활용하죠. 일본은 세력 만회를 위해 을미사변. 자, 을미사변을 왜 일으킵니까? 명성황후가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 정책을 펼치니까 일으켰죠. 아간파천으로 고종이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위축되었고 러시아의 발언권이 커졌다. 이때부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던 중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고, 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면 여기 나와있습니다. 여기 뭔지. 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일본은 비롯한 열강은 연합군을 구성하였다. 러시아가 의화단을 진압한 이후에도 만주에 주둔시킨 군대를 철수하지 않자 영국과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였다. 자,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기부터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1902년에 벌써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했었다는 거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영국이 일본한테 군사적인 물자와 당시 해군, 영국의 해군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었죠. 해군 기술력을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왜? 서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영국은 인도를 먹기 위해서,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라는 의도가 있죠. 어쨌든 둘 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은 러시아보다 일본이 조금 더 자신한테는 약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 무렵 러시아는 압록강 일대의 삼림체벌권을 보호하는 구실로 어디를 점령하였다? 한국의 용안포를 점령하였다. 자, 이 용안포 점령이 러시아의 특히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용안포 점령 사건. 러시아의 팽창이 한국을 장악하는 데 큰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군은 인천항과 리순항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러일 전쟁. 항상 일본은 기습 공격이에요. 청일 전쟁도, 그 다음에 나중에 일으킬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 기습 작전도. 아무튼 전쟁 때 야습한 게 없지만 야습하죠. 일본이 리순항을 함락하고 동해에서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하는 등 전쟁의 승리를 잡자 러시아는 미국의 중재로 일본과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포츠모스 조약 때문에
이때부터 바로 한 달 직전에 조선은 이미 일본 거라고 다름없는 조약인 거 이거는. 또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밑에 보면은 러일 전쟁의 전개 과정이 있죠. 자, 이거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한번 보세요. 다 일본이 다 박살납니다. 자, 우리 다음 쪽을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쪽 124쪽을 봅니다. 한일의정서와 일본의 내정 간서. 자, 여기부터는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우리 조약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외우는 내용, 단순히 외우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일 조짐을 보이자 대한제국 정부는 전시국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왜? 우리는 누구 편도 들지 않겠다. 어떤 편을 들었을 때 그 나라가 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국외 중립 선언을 선언한 거죠. 고종이. 이는 한국을 중립지대로 보장받아 한국의 영토가 전쟁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한성에 군대를 주둔시킨 후 한일 의정서를 체결을 강요하였다. 1904년 2월. 자, 한일 의정서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한일 의정서를 근거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일본의 전략적, 군사적 용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이권을 점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통신기관을 군용으로 접수하고 경부선, 경의선, 철도 부서권도 넘어받았습니다. 이를 체결하여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이게 내용이죠. 한일의정서 내용. 또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한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에 접근한 것을 막았다. 이게 한일의정서 내용입니다. 자,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지자 한국의 보호국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강요하고 1904년 8월 재정고문으로 일본이 메가타를 외교고문으로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국의 대정과 외교에 본격적으로 간섭하였다. 제1차 한일협약은요, 바로 이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이 한국의 재정과 외교 정책을 쇄신하기 위해서 각종 고문을 파는, 즉 고문정치예요. 고문정치 하면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산의각과 외교권 강탈.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1905년 7월 미국과 저번에 배웠죠.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하였다. 여기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이어 일본은 영국과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한국 지배를 승인받았다. 왜? 이때 영국은 인도를 가져간다. 일본은 조선을 가져간다. 이 내용이에요. 또한 러일 전쟁 이후 체결한 포츠모스 조약으로 한국을 지도 보호 감리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런 나쁜 놈들. 이처럼 일본은 러일 전쟁 이후 열강으로부터 한국 지배를 인정받았고 곧바로 한국에 대한 보호 국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05년 11월 일본 정부의 특사로 온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군은 동원한 상태에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고 을사늑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일본은 을사늑약에 따라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통감부는 한국 정부 조직 속의 행정기구는 아니었지만요, 외부 조직으로서 한국 정치에 간섭하고 감독하는 우월적인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나와도 을사늑약이라 알 수 있어야 되죠. 이것도 11월 모의고사 나왔죠.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부를 부임하여 한국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국권은 본격적으로 침탈당하였다. 자, 이게 말하는 통감. 여기 역사 다각에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이 적혀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조약의 명칭이 없죠. 맨 앞장이. 그러니까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즉 이 을사늑약은 일본이 강제로 체결하는 바람에 공식 명칭조차 써넣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원본의 첫 장, 첫 줄이 빈칸으로 남아있던 거죠. 조약의 제목을 붙이지 못하였다는 점은요, 한일 양국이 조약의 등급, 성격 내용에 대해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도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쪽 봅시다. 125
5조. 제목 고종의 강제 퇴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고종은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기 위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자, 이때 고종은요, 을사늑약의 무효와 불법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을사늑약을 무효 공식 선언하였고요. 퇴위할 때까지 줄기차게 일본 주권 침해를 공개 규탄하였습니다. 이것도 왕으로서는 잘하는 일이에요. 자, 먼저 미국의 특사를 보내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바로 여기 보이는 헤이그 특사를 말한 거죠. 이준, 이상설, 이기종.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한 미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도 이준, 이상설, 이기종을 특사로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 등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지휘시켰다. 이런 나쁜 놈들. 이후 일본은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통감이 한국의 법령을 제정, 고등관리 임면 등을 내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어 일본은 비밀리에 부속각서를 맺어 일본인들을 각부, 차관 등 한국의 관리로 임명하였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게 다 정미 7조약 내용이에요. 해산된 군인은 일본군에 저항하다가 을병투쟁에 합류하였다. 이 정미 7조약 때문에 일어나는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입니다. 일본의 한국 강제 병합. 일본은 1909년부터 한국을 병합할 준비를 본격화하였다. 자, 일제는 한국의 국권을 강탈하면서 침략성을 숨길 용어를 찾았다. 병탄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한다는 의미여서 침략성이 드러나고, 합방은 양국의 대등한 관계에서 합친다는 의미여서 사용할 수 없었다. 결국 일제는 한국을 일본 영토의 일부로 삼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병탄보다는 침략적 의미가 약한 병합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일제 한국 병합은 사실상 병탄이었다. 1909년 7월에는 한국의 사법권과 감옥관리권을 빼앗고 법부와 군부를 폐지하였으며 10월에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주 하얼빈역에서 처단한 사건을 구실로 삼아 한국 병합에 대한 여론을 유도하였다. 아울러 친일 단체인 일진회가 대한제국의 황제와 통감에게 합방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야, 자, 일진회는요 1904년에서부터 1910년 사이에 송병준의 유신회를 개칭한 단체예요. 이거 정말 친일단체예요. 친일단체. 일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로부터 한국병합을 승인받고 한국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1910년 8월 10일. 이게 뭐다? 무슨 국치? 경술련에 나라가 당한 치욕적인 사건. 경술국치. 이 조약의 체결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조선이라 불렸고 조선 총독이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였다. 대한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고종은 이태왕, 순종은 태왕이라는 호칭으로 지위가 격하되었다. 당시 열강이요, 이 아시아를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미리 말해주면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주의 열강들은요 군사력을 앞세워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하였죠.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배는 유럽인들의 인종적 우월감이랑 그 다음에 침략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사회 진화론의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 자, 다음 쪽을 보시면, 자, 각종 조약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조약 내용들은 선생님과 학습지를 하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 76쪽을 펴겠습니다. 자, 학습지 76쪽 내용을 본격적으로 봅시다.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천천히 해볼게요. 우리 이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는 무조건 러일 전쟁을 빼내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교과서 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일단 이 러일 전쟁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러일 전쟁의 배경을 저 위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러시아가 어디를 먼저 점령했죠? 그렇죠. 러시아의 용암포 불법 점령 사건. 자, 용암포가 어디냐면 여기 교과서 123쪽에 이 러일 전쟁 정리과정 지도 보면 이쪽에 의주 지역에 여기가 용암포예요. 자, 여기가 용암포인데 이 용암포 지역에 예전에 기억납니까? 고구려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라고 한번 말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서안평 지역이 여기 용안포 지역이야. 그러니까 이 용안포를 점령했다는 거는 다분히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아주 노골적인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일본이 당연히 여기서 당황하겠죠. 뭐고? 이거 우리 견제하려고 대놓고 오네. 그래서 이때 일본이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러시아한테 저기요, 러시아씨 당장 철수하세요. 그래서 일본이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철수하세요 당장. 그와 동시에 이 고종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중립이다 하면서 국외 중립을 선언하죠. 이때 철수 명령한 다음에 이 러일 전쟁이 심상치 않으니까, 이 러일 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국외 중립 선언을 선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터지는 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이 이렇게 터졌고요. 자, 먼저 알아볼 게 바로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 한일 의정서는요, 이렇게 색칠할까? 중요하니까. 1904년 2월 이뤄졌고, 자,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고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군사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해 체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시 한번 써보면,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뭐를 사용할 수 있는 거? 군사기지를 어떻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한일 의정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조선은 제3국과 조약 체결을 금지한다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어디를 불법 점령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죠, 독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이 한일 의정서로 인해서요. 아무튼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1차 한일협약 한번 보겠습니다.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내가 아까 교과서 때 말했죠. 이 러일 전쟁에서 전세가 유리해진 일본이 다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정 가좀 시작하겠죠. 일본이 한국의 외교 재정 고문으로 어떤 애들을 추천한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고문 정치가 시작돼요. 여러분, 이모군란 이후에 뭐 각종 멜렌도르프, 마젠창, 위안스카이 같은 고문이 들어오죠. 청나라 내정가섭처럼. 그래서 일본도 내정가섭 시작되는데, 자, 이때 파견된 외교 고문이 누구냐면 아주 나쁜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 빨간색 써야겠다. 빨간색 쓸게요. 선생님이 코가 자꾸 막히네. 미안해요 여러분. 스티븐스. 그 다음에 재정 고문이었던 일본인 메가타. 이 메가타는 굉장히 야섭하게 읽어줘야 돼. 메가타 나쁜 새끼들. 특히 선생님 적어줄게요. 이 스티븐스는 미국인인데 친일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겁나 찬양하는 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이 앞으로 살 길은 오직 일본한테 나라를 파는 일밖에 없다라고 말한 망할놈의 새끼예요. 그리고 이 새끼는 1905년에 외교권 받겠던 거 뭐죠? 일산늑약. 이 일산늑약에 외교권을 박탈시킨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본한테 뭐라 그러냐면, 스티븐스가 일단 조선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외교권을 박탈해야 됩니다. 왜? 외교권을 먼저 박탈해야 이 조선이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일본이 가면서. 나쁜 새끼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스티븐스가 무슨 사건을 당합니까? 1908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클랜드에 있어. 오클랜드 항구에서 누구한테? 장인환, 그 다음에 전명운에 의해 사살됩니다. 자, 이 장인환과 전명운이 이 스티븐스를 사살한 내용도 겁나 되게 재밌어요. 이 오클랜드 항구에서 먼저 먼저 전명운이 이 스티븐스를 보고 총을 쐈는데 불발된 거예요. 그래서 불발되자마자 이 스티븐스에 가서 몸싸움을 할 때 이 장인환이가 여기다 총을 딱 쏜 거예요. 총을 딱 3방 쐈어, 3방. 2방은 스티븐스의 심장에 관통하고 한 발이
이 전명훈의 어깨에 관통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몰랐어요, 서로 언제 스티븐스를 죽이자고 합의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1908년에 우연히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유튜브에다가 스티븐스 또는 이 장인한 전명훈 치면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와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나쁜 새끼가 바로 이 메가타예요. 재정고문. 이 새끼가 뭐 하냐면 바로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화폐를 전부 다 일본 화폐로 돌리는 사업이에요. 아주 나쁜 새끼예요. 자, 이게 바로 제1차 한일협약입니다. 고문정치. 자,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하기 전에 먼저 을사늑약 전에 각종 열강들과 일본 사이에서 밀약이 맺어집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열강의 승리를 표현하는데, 자, 첫 번째 1905년 7월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맺어집니다. 자, 가스라는 일본의 수장이었고 테프트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가스라 일본은 너희는 한국 먹으라, 한국. 우리 필리핀 먹을게 라고 몰래 약속하는 거죠. 아휴 진짜. 자, 그 다음에 1905년 다 1905년이에요 8월에 무슨 동맹? 제2차 영일동맹이 맺어집니다. 자, 제1차 영일동맹은 1902년에 맺어진다고 아까 교과서에 설명했죠. 이때 영국은 우리는 인도 먹을게, 너희는 한국 먹어라 라고 밀약을 맺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러일 전쟁에서 이제 거의 이기 직전 승기를 잡았던 일본이 러시아와 포츠모스 조약을 맺게 됩니다. 언제? 1905년 9월에 한반도 지배를 승인받게 되는 거죠. 야, 러시아 한반도 이제 내 거다. 건들지 마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용이 한 개 더 있어요. 자, 이때 러시아부터 받는 땅이 또 있는데 어떤 땅을 받냐면 바로 사할린, 즉 일본 북해에 있는 섬 사할린을 하락받아요. 사할린이 뭐냐? 여러분 이게 지도 있죠, 이렇게. 여기 일본이죠, 일본. 이 일본 맨 홋카이도 지방 이 지역 맨 끝 지역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이 지역을 일본에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일본의 국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조약? 포츠모스 조약. 그래서 1905년 7월, 8월, 9월에 차례대로 미국, 영국, 러시아로부터 한반도의 지배를 인정받게 돼서 1905년 몇 월? 11월에 우리나라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사건. 무슨 늑약? 그렇죠.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러시아와 일본 전쟁에서 열강들이 일본한테 지원했냐면, 생각해봐요. 열강들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껄끄럽습니까? 일본이 껄끄럽습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땅덩어리 넓고 유럽이랑 붙어있으니까 러시아를 지원하기보다는 일본을 지원해서 우리 말을 잘 듣도록 하게 하는 게 이 열강에 있어서 이점인 거야. 근데 일본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 1940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자, 여러분, 을사늑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제1차 한일협약은 뭡니까? 그렇죠. 고문정치죠. 스티븐스와 메가타. 자, 제2차 한일협약은 바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강제로 체결하는 거죠. 강제로. 누가 특히 이때 을사오적 새끼들이 주도하게 됩니다. 이 일본의 대한제국에 뭐를 박탈하는 겁니까?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거죠. 누가? 스티븐스라는 새끼가 이거를 주장했어요. 네,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왔어요.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권리 중에서 외교권을 첫 번째로 박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솔직히 좀 약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군사권도 있죠, 사법권도 있죠, 경찰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은 외교권일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스티븐스가 이런 말을 했어. 한국은 어차피 군사권이든 사법권이든 이건 다 상관없다. 후졌다. 다른 나라가 침입을 못하게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외교권을 먼저 박탈한 거예요. 나중에 경술 국치 이전에 1년 전에 1909년에 사법권과 경찰권을 강탈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을사늑약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통감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통감부 설치.
자, 통감부가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외교부예요. 외교부. 자, 이때 초대 통감이 누구다? 이토 히로부미다. 자,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누가 죽인다? 그렇지.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역에서 죽이죠. 자, 을사늑약을 이렇게까지만 하면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맞추는데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가장 나쁜 쉐키들이 뭐냐면 바로 을사오적인 거예요. 일단 이 을사오적에 대해서랑 그 다음에 을사늑약을 반대하는 투쟁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필게요. 페이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봤어요. 많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 을사늑약에 대할 때는 조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철 오기호가 오적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자, 나철 뭔가 좀 되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철 나철단. 그 다음에 오기, 굉장히 오기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오적 암살단이 뭐냐? 그 외교권을 박탈시킨 을사늑약을 매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나쁜 친일파 새끼들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오적 암살단이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까지 뭐 이순신, 김구, 여운형,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만 기억하는 거 좋지만 이렇게 나쁜 두고두고 기억하고 욕을 해야 될 이 나쁜 놈들, 이 오적애들도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자, 누군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많이 아는 친일파 누구? 이완용. 야, 이완용과 그 다음에 이지용, 그 다음에 박재순, 그 다음에 권중현. 야, 권중현 임마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지가 연설할 때 조선이 사는 방법은 일본에게 나라를 파는 방법이 없다. 그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랑 같은 새끼예요,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는 더한 새끼야. 왜? 조선인이잖아. 그 다음에 이근택.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이근택. 이 을사오적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두고두고 우리 아들, 조카들이 욕을 하고 씹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의 후손이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아직까지. 야, 어쨌든 이 나철 오교가 나중에 대종교를 조직해서 또 항일일병운동과 무장 독립투쟁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고종이 당연히 고종의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을사늑약은 아니다, 강제적인 아주 효력이 없는 문서다 라고 부인하는 친서를 발표합니다. 자, 이걸 어디에 게재시키냐? 바로 대한매일신보에 게재시켜요. 우리가 대한매일신보 하면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는 것처럼 알고 있죠. 그 한민족 1천만이 이런 식이라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병세, 이상설, 최익현. 이 을사늑약은 부당하다고 알리고 호소하는 을사늑약을 파괴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특히 최익현, 요번에 11월 모의고사 나왔죠. 스시마 섬으로 유배가는, 대만으로 유배가게 되죠. 이것 때문에. 그다음 네 번째가 황성신문에서 장지연이 신야 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올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 목노아 통곡하노라 라는 뜻으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지연은요 나중에 굉장한 친일파로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민영환도 자결하게 되고요. 특히 이완용은 독립협회 3대 장 역할을 했었어요. 자, 또 돌아와서, 자, 여기까지가 을사늑약이었고, 자, 이 1907년이 되면 고종이 뭘 보냅니까?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죠. 왜? 을사늑약은 무효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열렸었던, 헤이그에서 열렸었던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위중을 특사로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중. 자, 여러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덜란드는 예전부터 일본이랑 친했어요. 왜? 일본에 최초로 항구를 열었던 대지마 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랑 최초로 먼저, 미국보다 먼저 항구를 열었고 무역을 했던 국가가 네덜란드예요. 그리고 일본에는 난학이라고 네덜란드 학문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때 영국과 일본의 방해가 있죠. 그리고 왜 이 헤이그 특사에서 이 만국평화회의에서 얘들을 안 반겨주냐면 이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열강들이 이 조선의 헤이그 특사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실패하게 되죠. 얼굴 굵어라. 자, 그러자 이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를 몰래 보냈는데 일본에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그래서 순종을 즉위시키고 연호를 융희로 바꾸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1907년 헤이그 특사의 내용이에요. 자, 고종을 강제 퇴위함과 동시에 일본이 정미칠조약을 맺습니다. 다른 말로 한일 신협약. 정미칠조약을 맺는데요. 1907년이 정미년이에요. 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후에 일본 강요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우선 을사늑약 때 외교부였던 통감부 설치하죠. 통감부에 있었던 통감애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통감의 권한은 어떻게 되면 고위 관리 추천권과 인사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각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정미칠조약 전까지는 우리 한국인이 있었던 고종과 보수 세력이 행정을 하면서 제1차 한일협약 때 고문들이 내정 간섭했던 거라면 이 정미칠조약 즉 한일신협약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인 차관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행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차관정치라고 해요. 무슨 조약? 정미칠조약. 알겠죠? 그 다음에 바로 군대를 해산시키고요. 이 군대를 해산시키자마자 다음 시간에 배울 거 무슨 의병이 일어나냐? 1907년에 정미의병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고종의 강제 퇴위와 이 군대 해산 때문에 정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은 쉽습니다. 자연스럽게 1909년에 기유각서라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권과 마지막에 있는 경찰권을 강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진이나 같은 나쁜 친일파들이 한일 합방을 청원하게 되는 거죠. 나쁜 새끼들. 자, 결국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에 의해 대한민국이 강제로 병합됩니다. 그게 바로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적인 사건 경술국치인 겁니다. 국권이 피탈되죠. 자, 이때 조선 총독부를 설치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고 조선 총독부의 일대 총독이 누구냐? 데라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봐요. 경복궁 궁전도 앞에 일장기간에 걸리게 됩니다. 자, 이까지가 러일 전쟁과 일제 침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학습지 76쪽 하면서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조약을 확인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좀 빠뜨린 거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126쪽을 핍니다. 자, 교과서 126쪽, 그 다음에 학습지로는 76쪽이죠. 자, 먼저 이 자료 1번을 볼게요. 중요하겠죠. 자료 1번에는 을사늑약이 가는 건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제시문을 파악해야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제2조와 제3조를 봅니다. 자, 보면은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자, 이 2조가 바로 어떤 권리가 박탈되는 건가요? 그렇지. 외교권이 박탈당하는 조약 내용이고, 이제 3조의 내용은 바로 통감부를 둔다는 내용이죠. 통감부. 우리가 학습지 76쪽을 봤을 때 을사늑약의 외교권 박탈과 그 다음에 통감부를 설치한다고 배웠죠. 통감부는 오늘날에 어디입니까? 외교부입니다. 특히 이 을사늑약은요, 한국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을 임명한다는 을사 내용을 알 수 있듯이 여기서 통감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 관리하는 인물이라는 명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정미칠조약. 자, 우리 정미칠조약은 고종이 네덜란드 만국평화회의에 헤이그 특사를 보내죠. 그 헤이그 특사를 보낸 게 들켜서 강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에 이때 이 강제 퇴위를 빌미로 일본이 1907년에 정미년에 한일신협약 즉 정미칠조약을 맺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통감? 통감이면 을사늑경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받는 거는, 자, 제1조 뭐 통감의 지도를 받을 거, 통감의 승인을 받을 거, 뭐 통감의 돈이로서 받을 거, 뭐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서 임명할 것. 자, 이게 키워드죠. 이 정미칠조약은 뭡니까? 통감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행정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각 부 차관. 그래서 이 정미칠조약은 어떤 통치가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차관 통치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을사늑약의 통감은 단순히가 통감을 설치한다. 이 정미칠조약의 통감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료 3번은요. 그리고 이 정미칠조약의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렇지. 고종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나는 의병이 뭐다? 정미의병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픈 조약, 한국병합조약. 한마디로 1910년은 경술년이 있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경술국치 한국병합조약으로 인해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죠. 조선 총독부. 자, 이때 당시 1대 총독이 누구였냐면 네라우치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었어요. 자, 여기 보이죠? 여기 일본 측의 조서에는 일본 국왕의 서명과 어세가 찍혀 있으나 이 대한제국의 조서에는 국세 대신 행정 결제에 사용하던 칙명지보라는 어세가 찍혀 있습니다. 또한 순종, 당시 황제였던 순종 왕의 서명도 없기 때문에 이 조약은 국제법상 무효인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방금 해안 126쪽의 다양한 내용에 대한 답은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 거예요. 짠! 이렇게 답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